사람은 나이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출 때 늙습니다. 80대인데도 50대처럼 뇌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80대 노인들의 뇌를 정밀 촬영하고 일부는 뇌 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5, 60대의 기억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60대인데 이미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 자꾸 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익숙한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슬쩍 겁이 납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게 되십니다. 첫째, 나이와 상관없이 뇌가 젊어지는 사람과 빠르게 늙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뇌과학 연구에서 치매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취미 활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는 오래되어서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세워두면 엔진부터 굳습니다. 사람의 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지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뇌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밝혀낸 그 답과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도달한 통찰이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알게 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걱정되거나 치매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뇌는 70대에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죽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두뇌 회전이 느려지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노화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1998년 스웨덴의 신경과학자 피터 에릭손 박사 연구팀이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전까지 과학계에서는 뇌세포는 태어날 때 정해진 수가 전부이고 세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정설이 단번에 뒤집힌 겁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새로운 학습과 자극을 받을수록 실제로 크기가 커진다는 사실이 이후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엘리너 맥과이어 교수 연구팀이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그들의 해마 일부가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컸습니다. 수년 동안 복잡한 런던 지도를 외우며 운전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는 쓸수록 잘한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과 지적 자극이 줄어든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뇌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굳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을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자극이 없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일을 계속하면 이 능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80대임에도 뇌가 젊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머리와 손을 함께 쓰는 정신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뇌에 가장 강한 자극을 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뇌가 더 젊어지고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상할 만큼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74세 김영수 씨는 퇴직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운동은 그나마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는 스트레칭이 전부입니다.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것이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부쩍 늙어 보이세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78세 박순자 씨는 다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집에 오면 배우고 있는 수채화를 그립니다. 잘 그리느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색을 써볼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아침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나이 차이가 4살인데 두 사람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은퇴 후 인지적 자극이 없는 생활을 지속한 그룹은 새로운 활동을 이어간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판단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함께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는 연결은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길이 풀과 나무에 덮여 사라지듯이 자극이 없는 뇌의 신경 연결도 조용히 소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 후 급격히 늙어 보이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생기 있는 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장수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만족도와 인지 기능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든 그림이든 외국어든 스마트폰 활용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받는 자극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뇌 노화의 속도가 나이보다 자극의 양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활동은 효과가 약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익숙한 산책 코스만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뇌에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뇌는 익숙한 패턴에는 금방 적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뇌는 낯선 것, 새로운 것, 조금 어려운 것을 만날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처음 배우는 악기의 코드를 짚는 손끝,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외국어 단어를 발음하는 입술, 처음 그려보는 그림에서 색을 고르는 판단, 이 모든 순간에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생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재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가 뇌에 가장 강한 자극을 줄까요? 뇌과학 연구에서 치매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취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밝힌 취미 활동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에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활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호주 모나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1만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음악을 자주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또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 조각 같은 예술 활동을 즐긴 노인들의 경도 인지장애 위험이 73% 낮았습니다. 호주에서 60세 이상 약 2,800명을 16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매일 정원을 가꾼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이든 그림이든 화초든 무언가를 꾸준히 즐기며 손이나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은 노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도 강력합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가지 언어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이 평균 약 4.5년 늦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2개의 언어 체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뇌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본어든 중국어든 스페인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시도 자체가 뇌에 강한 자극이 됩니다. 글쓰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짧은 글을 쓰는 활동은 기억을 꺼내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필사는 타이핑보다 더 넓은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모두 손과 머리를 동시에 쓰고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뇌는 익숙하고 편한 일에는 자동 운전 모드로 반응합니다. 반면 낯설고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뇌는 비상등을 켜고 총동원 체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71세에 하모니카를 처음 배운 강용석 씨 이야기입니다. 강용석 씨는 퇴직 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악기라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고 마침 복지관에서 하모니카 수업이 열린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옛날 생각도 났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 석 달은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어려웠고 음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배우러 가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더라고요. 1년 뒤 그분의 따님이 아버지가 요즘 부쩍 젊어지고 좋아지셨다고 전해왔습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뇌도 젊어지고 삶도 풍요로울까요? 200년 전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질문의 답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7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글을 쓰고 읽고 생각했습니다. 말년에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말에 힘이 있었으며 늙어 보이지 않았다고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3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즉 내면의 깊이와 풍요로움입니다. 그 다음이 재산이나 건강 같은 무엇을 가졌는가이고 마지막이 명예나 지위처럼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적인 소유나 평판은 쉽게 변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건강해도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는 세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공허해진다고요.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뇌과학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뇌가 젊게 유지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바꾸면 자기 내면에 풍요로운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노년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 즉 외로움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바빠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뇌를 빠르게 굳게 만드는 공허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뇌세포를 다시 깨우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77세 이정순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안이 너무 조용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고 자녀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집중하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건 여전한데 서예에 집중하다 보니 이상하게 하루가 짧아졌어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누군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세계를 가진 삶,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배움입니다. 뇌과학은 배움이 뇌를 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배움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2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철학과 과학이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기대되어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젊게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할 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을 이어가면 70대에도 80대에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도달한 결론과도 같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오래 젊게 산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손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뜨개질하기, 퍼즐 맞추기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은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둘째, 매일 짧게라도 반복하세요.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셋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툴고 어색한 그 순간이 뇌에는 가장 강한 자극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1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1년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 실력이 늘었다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어떤 곡을 연습할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게 기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다려지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80대에도 뇌가 젊었던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60대, 70대가 되어서야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무료하고 재미없다는 분이 주위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어떤 약보다, 어떤 건강식품보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자유롭고 빛나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